5천만 원으로 요트 사업 시작하기란 주제로 요트 탈레의 김건우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그 주식회사 요트탈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보트쇼에 한 5년 차 정도 이제 계속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요트 관광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었고,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또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디스커버 마린이라는 채널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5천만 원으로 요트 사업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요트 사업이라고 하면 5천만 원으로 택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작게 시작하면 사실 2, 3천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요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약간 은퇴하고 좀 1인 혼자서 조용히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을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규모의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 회사는 요트 탈레라고 하고요. 요트 스테이라고 하는 요트에서 잠을 자는 상품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전인데, 요트가 그 평소에 사람들이 거의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 요트 경기장이나 마리나 같은 데 가보면 밤에 요트를 아무도 안 쓰고, 그리고 요트 선주들이 1년 동안 이제 요트를 사용하는 일수가 한 2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아, 이거 굳이 내가 요트가 없어도 요트를 빌려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요트 선주들을 만났고, 선주님들한테 제가 이 요트를 빌려서 밤에 1박을 이렇게 그 펜션처럼 빌려주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5대5로 나누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트 숙박이라는 상품을 이름을 요트 스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부산 해운대에 놀러 오시는 분 중에 특별한 펜션 같은 숙소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 상품을 팔았죠. 그 에어비앤비나 아고다나 이런 부킹닷컴 같은 숙박 예약 시스템에다가 그냥 요트 사진만 막 올렸어요. 그래서 1박에 한 30만 원 정도? 한 8명까지 잘 수 있는 요트에 1박에 30만 원, 주말에는 한 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겨울 기준으로 그 겨울 방학 때 거의 60일 중에 한 55일이 예약이 꽉 찼어요.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요트에서 자는데 30만 원밖에 안 해라는 생각에 예약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요트를 몇 대까지 요트 숙박으로 돌렸냐면 10대 정도를 빌려서 돌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박사 학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요트를 10대 정도를 이제 빌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트 10척을 막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숙박을 하니까 요트 10척에 한 척에 뭐 2, 3억 정도 하면 한 2, 3억 대 젊은 청년의 부자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 배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배를 사지 않고 한 2년간 임대, 그러니까 선주들한테 이렇게 배를 빌려서 이제 쉐어하면서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순수익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벌었던 돈은 1년에 1억이라면 저한테 순수하게 꽂히는 돈은 1년에 뭐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수익은 수익률은 낮고 선주 좋은 일만 해주는 이런 그런 사업을 하다가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아, 이거 배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딱 계산이었냐면, 제가 주는 임대료가 이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임대 수익을 거의 20% 이상 드렸거든요. 그 선주님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 좀 형이, 그 멘토 같은 형이 멍청하다면서 왜 이렇게 돈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냐, 이거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 한 5% 6%를 내고 차라리 그 수익률을 더 높여라 해서 그때부터 배를 한 대, 두 대 좀 사기 시작해서 지금 이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트 스테이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요트 투어로 이제 전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부산에 있는 이제 해운대 리버 크루즈라든지 더베이 101이라는 이제 마리나에서 요트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규모가 상상치도 못하게 좀 많이 커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이제 요트스테이에서 제가 지금은 요트스테이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수익률이 하루 동안 요트 숙박을 이렇게 해서 빌려줬더니 제가 버는 돈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요트를 태워줬더니 40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요트스테이를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그 사업권만 다른 이사님께 넘겨드리고 그 사업 운영하게 해드린 이름만 이제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지, 이제 그 수익 매출 나는 구조는 요트스테이를 아예 가감하게 버려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 바꿨고, 지금은 요트 투어, 대여, 그리고 각종 이벤트 같이 요트를 빌려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완전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부산의 요트 경기장이나 리버크루즈 등 뭐 한 3-4군데 이제 지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하는 배는 한 8척 정도를 저희가 소유하고 있고 한 4-5척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한 30명 정도 이제 되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년 상승했어요. 처음에 뭐 조금 1억 채 안 되게 시작을 했다가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7만 명 정도 이제 모객을 했고, 그리고 한 34억 원 정도, 그러니까 요트 투어로만 저희가 34억 원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로 수익을 내냐고 하면 요트 투어입니다. 그냥 관광객들이 그 저희 부산을 찾았을 때 1시간 동안 1인 3만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투어 상품, 그리고 요트 숙박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사업, 그러니까 이 요트 투어랑 조금은 다른 법령으로 하는 유선 사업이라고 하는 유람선 사업을 하고, 그리고 프로포즈를 제가 1년에 한 200개 이상 해드리거든요. 제가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커플을 결실을 시켜주고 있는데, 요트가 밤에 10시, 11시에는 잘 안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프로포즈는 또 야간에 하고, 그리고 커플들이 밤에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 야간 시간대에는 프로포즈로 이렇게 요트의 유유 시간을 줄이는 걸로 좀 많이 사업 방향을 맞췄고요. 그리고 여름 시즌에는 그 제트보트라는 배를 좀 단기 임대해서 좀 돌리기도 하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요트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술이나 역량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한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모든 분야에 매뉴얼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30명이 되고 운항을 신규 직원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가르칠 수 없어서 모든 자료를 책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엔진에 대한 기본 정비도 PPT로 만든다거나, 그리고 그 시설물 유지 관리 일지, 그러니까 화장실에 뭐 청소 관리 일지 같이 이런 일지도 좀 만들고, 그리고 모든 걸 영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트 정비랑 요트 뭐 운항 매뉴얼 이런 거는 글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영상 한 편만 보여주면 이해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영상의 매뉴얼로 담아서 다 이렇게 옮겼고요. 그리고 시설 유지 관리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왜냐하면 계류장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계류장 시설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창고, 저희가 이 요트 한 10척 정도를 관리하다 보면 이 기자재라든지 부품 그리고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설물을 짓거나 하는 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 편의 시설도 이렇게 구축하는 이제 역량도 계속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안전관리 능력인데요. 이 저희 요트 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실 되게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되게 위험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한 번 났을 때 그 요트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사고가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사업으로 또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전이나 피안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날씨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저희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파도가 몇일 때, 바람 방향이 어떨 때, 이 계류장의 파도가 얼마나 일어나고, 그리고 뭐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피항해야지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전에 더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뭐 평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단계 이렇게 나눠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매뉴얼을 시켰고요. 그래서 마케팅 홍보가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실 아무리 운항을 잘하고 경영을 잘하더라도 남들한테 이 상품을 알리지 못하면 사실 수익을 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마케팅을 외주로 맡기지 말자. 거기에서 그 수수료를 많이 주고 그리고 마케팅 같이 중요한 역량을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제가 다 만들었고 그리고 뭐 키워드 광고, 블로그 광고, 체험단 이런 거를 사실 처음에는 외주로 다 주면서 배웠습니다. 한 번씩 다 돈을 주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지금은 저희 회사에 마케터가 한 2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면서 이 마케팅으로 나가는 지출을 최소화시키는데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든지 뭐 여기 어때 안올자 이런 데 상단에 노출되는 뭐 이런 스킬이나 그리고 최근에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이 이런 데서도 상단에 노출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저희 회사에서 자체 보유하려고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마케팅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보트쇼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한 가지의 오프라인 마케팅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 상품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조금 많은 연구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7년 정도 요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ICT와의 융합을 좀 빼놓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약 관리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을 한다거나 그리고 예약 결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본다거나 그리고 그 고객들이 배를 탔을 때 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이런 스마트 관광 가이드를 만든다거나 지금 보시는 이거는 저희가 그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예약 관리 스케줄러 기능입니다. 보통 엑셀이나 이제 네이버 캘린더나 구글 캘린더로 하는데 이 요트 관리에 최적화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승선 신고서 같은 경우는 보통 종이에다가 다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저희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켜서 조금 전산화 시켜서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좀 재방문을 유도한다거나 고객한테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좀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일이고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8년 정도 이 요트 사업만 이제 거의 팠습니다. 진짜 그거 하나만 했죠. 그냥 거기에 거의 목숨을 걸고 이 사업을 전국에서 최고 큰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사실 좀 많은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은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이제 요트 사업을 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트는 뭘 사야 되고 그리고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자본금이 필요하고 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예상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한 5, 60대 이제 돼서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은퇴하고 그냥 나만의 사업을 혼자서 하고 싶다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돈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그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발표가 끝나고 이메일 주소를 놔둘 테니까 좀 문의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요트에 관련돼서 전공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부산에 요트업을 하시는 분이 한 3, 40분 정도 계시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전공자 중에 저처럼 해양레저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닌 분이 90% 이상입니다. 디자이너 출신도 계시고 건설업을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마케팅 언론인 하시다가 오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트는 그 요트만 가지고 있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누구나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그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요트 사업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더 조사를 하시다 보면 이 마리나 대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는 사실 세 가지 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초에 시작할 때는 제일 좌측에 있는 이 마리나 대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리나 대업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2톤에서 20톤 사이의 이 배로 공유 수면이라고 하는 그 바다 공간 그리고 강 공간의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마리나 시설에 내가 배를 점유하는 그 계류 선석 이용 허가서만 있으면.
그래서 배를 내가 소유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한테 임대 권한을 받은 서류만 있으면 이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창업할 수 있는 게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고요. 그래서 등록이 되게 간편해서 사실 저는 마리나 대여업이 되게 간편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유선업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한강이 있으면 한강의 어느 지점에 그 구역을 그 시로부터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내 개인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이 공유수면이라 하는 거는 공공의 땅인데 공공한테 내가 그 땅을 쓰는 권리를 인정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진짜 받기 힘들어서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유선업은 좀 어렵지만 마리나 대업은 쉽다. 다만 유선업 같은 경우는 독점 권한을 좀 가져요. 그 지역에서의 독점권.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은퇴하시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트 구매 비용은 한 5천만 원 정도만 들여라. 새 거 절대 사지 말고 중고로 한 2000년대 중반의 요트로 그냥 혼자서 몰 수 있는 배가 한 5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잘 고르면. 그리고 사업 준비 자금에서 3천만 원 정도. 이거는 요트 인테리어라든지 투어할 때 고객한테 제공돼야 되는 서비스, 그리고 내 사무실 뭐 임대 비용 등등. 그리고 예비비로 2천만 원. 왜냐하면 장사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몇 개월은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그냥 일반 연봉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1억 정도. 그러면 요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뭘까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사업할 장소랑 선석을 확보해야 돼요. 그냥 이 배를 댈 수 있는 장소와 그 자리에 대한 권한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곡 마리나에 A라는 배에 그 자리를 점유한 그 서류, 그게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요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구매할 필요 없어요. 선주가 있는 사람한테 배를 월 300만 원씩 주고 빌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임대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까?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팔 때 리스크도 없으니까. 그리고 자격 구비 요건에 면허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위해서는 이 배의 모든 면허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면허는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그러면 요까지만 갖추면 그냥 해수청, 해양수산청에 가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홍보 마케팅하면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인 사업을 할 때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면, 흔히 우리가 아는 조종면허. 그러니까 모터포트로 사업을 할 때는 조종면허, 요트, 세일링 요트로 사업을 할 때는 요트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 밑에 보면 한정면허라고 적혀 있는데, 면허를 따시고 해수청에 가서 한정면허를 신청하려고 하면 바로 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2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때는 이 한정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혼자서 한 배를 몰려면 조정면허랑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둘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명구조요원은 자격증이 되게 따기 힘들거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그 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기초교육을 20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추가적으로 여기 경기 해양레저 인력 양성센터에서도 하는 뭐 마리나 정비사 교육 같은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사업하는데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 말고 기본 지식이 뭐가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법령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사업을 하고, 바다는 규제가 많고요. 규제가 많다는 말은 안전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모르면 한순간에 그냥 흔한 말로 혹 갑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이 법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내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선정원 초과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안 태울 거 아닙니까? 벌금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승선정원 초과해서 뭐 두세 명 더 태우겠죠. 근데 자격 정지당하거든요. 승선정원 초과하면. 그리고 안전검사가 유효하지 못하면 또 자격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지식 없이는 이 사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 시동이 꺼졌을 때 내 배를 시동을 다시 킬 수 있는 정도? 왜 꺼졌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그 수리 정비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운항만 할 줄 안다면 마음이 불안해서 운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려면 5시간, 6시간 연속 투어를 나가야지 돈이 벌리거든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나가서는 돈이 절대 안 벌려요.
근데 6시간 이상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해야지 6시간 이상 나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기초적인 내 배에 대한 안정성,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장나도 내가 충분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자신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리 정비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홍보 마케팅을 직접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SNS 관리는 누구나가 이제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인스타그램은 내 회사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운항을 잘하는 스킬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가감하게 말합니다. 운항 스킬은 일주일이면 터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배를 몰고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집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 다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쉽거든요. 그래서 배를 주차하고 나가고 멈추고 하는 거는 쉽게 배웁니다. 다만 수리 정비는 되게 배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항 스킬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 갖지 마라. 이거는 정말 빨리 배울 수 있다. 대신에 수리 정비에 대한 공부를 차라리 다 하고, 그리고 마케팅도 사실 돈만 있으면 외주 다 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마리나 대업 사업에, 이 요트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수리 정비 상식.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좀 배우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트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요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뭐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크게 제가 파워 요트랑 세일 요트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눴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먼저 비교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동일한 30피트의 배인데 그 중고 요트 2000년대 중고 요트 기준으로 하면 구매 가격은 파워 요트가 더 비싸요. 이유는 엔진 마력이 한 10배 이상 크거든요. 동일한 사이즈면. 마력이 큰 엔진이 달려있으니까 배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연간 보험료가 엄청 차이 나요. 12인승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파워보트는 우리나라 보험 수가상 지금 비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대 속도가 파워요트는 좀 빠르죠. 그래서 좀 멀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다만 기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장단이 있고요. 근데 이제 세일링이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세일요트가 좀 낫다. 그래서 저는 1인이 혼자서 할 때는 조금 좀 이제 세일요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파워요트보다는.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낭만이 요트 체험한다 하면 좀 세일 돛도 달려있고 이런 것들에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문가마다 의견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은 조금 저렴하고 연비 효율 좋으면서 엔진 고장 났을 때도 수리비도 적게 들고 엔진의 기름값도 적게 드는 세일 요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를 작은 배로 해야 될지 아니면 많이 태워서 많은 좀 승선 정원이 큰 배로 해야 될지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시작은 무조건 12인승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작부터 30인승으로 가감하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근데 다만 12인승은 1인 운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배가 조금 작으니까. 근데 30인승은 사람이 2명 이상 타야 돼요.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이 되게 구하기 까다로운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연봉으로 따지면 최소 한 3,500에서 4,000 이상을 줘야지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잘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1명은 고용 4천만 원 연봉 주고 항해사 하고 내가 소형 선박 조종사로 해서 같이 둘이 타고 나가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치만 내 혼자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뭐 사실 1명 고용하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뭐 투어 있을 때 아침 일찍 투어 갑자기 예약 들었는데 나오라 하기도 뭐하고, 밤 10시에 투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연장 수당 주면서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 수요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혼자서 12인승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 근데 전제는 돈을 만약에 진짜 무조건 벌고 싶다 하면 12인승은 돈을 못 벌어요. 네, 12인승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연봉 5천만 원 정도의 수준만 돈을 벌 수 있고,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12인에서 30인이 되면 3배가 늘어나서 매출이 3배 늘어날 것 같지만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운영 효율성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한 대를 돌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주말에 내가 12개 못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30인승으로 4명을 고용하면
이 매출의 이 올라가는 폭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30인승 이상짜리 배를 2척 이상, 그리고 만약 3척 이상 할 때는 30인승짜리 한 척, 그리고 12인승짜리 한 척, 이런 식으로 이 수요에 조금 맞춰서 조금 분배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그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요트 사업을 할 때 뭐 좀 필요한 내용을 다 전달드리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저희 회사가 하는 얘기를 드리지 않으면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려야지만 저 사람 말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15분 정도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요트 사업을 초반에 할 때 이런 것들은 꼭 알고 하면 좋을 점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트 사업을요 조금 크게 하거나 아니면 요트 사업을 제가 말한 연봉 5천만 원 기준이 아니라 신규 투자를 크게 해서 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아예 잊으셔야 됩니다. 그냥 간단한 운항 스킬이 중요하다, 아니면 초반에 있는 저희 회사가 하는 일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많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여기 오타가 조금 있는데 네이버닷컴입니다. 예, 제 이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제가 밤에 이거 읽어보고 감수성 풍부할 때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